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다행스럽게도 다시 반등세를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나름의 동력을 추가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23,00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중요 지지라인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라인으로 꼽히는 200주 이동평균이 22,8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반등세가 온전히 픽스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달라붙을 수 있을지, 그걸 파악하는 전제 조건으로는 22,800달러 위에서의 주간 종가 마감 상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만 잘 지켜주면 되는데, 그래서 주말 상황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옵션 시장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옵션 시장에서는 곰 세력이 거의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주말만 되면 사람 마음 불안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번 주 상황은 뭐랄까 삐까삐까한 상황입니다. 황소와 곰의 대결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구간이 22,000달러로 표시가 됐는데, 22,000달러 위에서만 잘 버텨준다라면 별다른 걱정 없이 황소 세력의 승리로 이번 주는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은 어쩌면 진짜 예상대로 진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병합 테스트 90%가 완료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자마자 잠시 숨고르기 모습을 보이고 있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모두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넷 병합인 고얼리 테스트넷 병합은 현재 8월 11일쯤 진행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아주 재미진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SEC는 한치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채 법원의 객있는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라 네번 판사가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변호사 비밀 유지권 주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상급자인 토레스 판사에게 이걸 뒤집어달라는 요청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지금 네번 판사가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판결을 내린 건데, 이게 지금 지들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번 리플 소송 사건을 긴 호흡으로 따라오면서 줄곧 느끼는 거지만, 이 권력기관의 실체가 참 이렇게 한심하더라, 이건 국내나 해외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 이런 부분 꽤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된 것만 놓고 봐도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증시의 반등세와 발을 맞추면서 다시 좀 더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 지지라인인 23,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 주면서 불안보다는 기대감을 조금은 더 안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33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심 상황이 엄청 개선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극단적 공포가 아닌 게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일단 비트코인이 다시 200주 이동평균 위로 올라섰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랠리를 통해서 200주 이동평균을 넘어선 것은 마치 페이크처럼 보이기도 했다. 강세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평균 돌파를 확정하기 위해서 22,8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 마감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여전히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확실하게 돌파 쐐기를 받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주간 종가를 이 구간 위에서 마감을 해야 한다, 이 구간 위에서 올라서야 한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쉬의 경우에는 RSI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RSI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2018년 7월의 경우에 이게 하락 추세선을 깼을 때 곧장 알트코인 약세장이 뒤따랐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상향 돌파를 한 상황이다. 알트코인 이제 막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선행지표인 RSI가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알트 시즌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제발이지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면 정말 참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 드비어의 CEO 나이젤 그린이 오랜만에 입을 좀 털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곧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또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라서 주식 등 모든 위험 자산을 포함해 암호화폐 시장 역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아직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현재는 상당한 가격 반등을 앞둔 마지막 하락 단계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의 양질 자산이기 때문에 곧 사람들은 지금 시세가 저렴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각이 세워진 날카로운 분석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멘트를 날려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그래도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그동안 워낙 옵션 만기일만 다가오면 거의 절대적으로 봄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바라보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나곤 했었는데 이번 주는 쉽게 말하면 거의 쌤쌤 이런 상황이고 결정적인 기준점도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옵션 만기 날에는 황소와 곰 모두 공정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나름의 균형이 확인된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점으로 22,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4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제시했는데 먼저 20,000달러에서 21,000달러 구간에서는 콜옵션 900개, 풋옵션 3,000개로 곰 세력이 6천만 달러 유리한 상황, 21,000달러에서 22,000달러 구간에서는 콜 2,400개, 풋 3,000개로 황소와 곰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 22,000달러에서 24,000달러 구간에서는 콜 6,600개, 풋 500개로 황소 세력이 1억 4천만 달러 유리한 상황, 24,000달러에서 26,000달러에서는 콜 9,400개, 풋 제로, 황소 세력이 2억 3,500만 달러로 유리한데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상황,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곰 세력은 1억 4천만 달러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현지 시간으로 7월 22일 가격을 22,000달러 아래로 압박해야 하고 반면 황소 세력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4,000달러 위로 밀어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지금 23,000달러 위에 올라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만 잘 유지해줘도 땡큐머치 상황이고 혹시라도 24,000달러 돌파까지 이뤄낸다라면 박수 한번 칠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JP모건의 경우에도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는데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그 계기가 된 것으로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시점이 공개된 것을 꼽았습니다. JP모건은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개선되고 있고 부채 비중을 낮추는 디레버리징 이벤트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과 6월은 2018년 이후에 가장 극단적으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이 백월데이션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19일로 예정된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시장이 반등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도 증가했다. 암호화폐 펀드나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번 반등은 개인 투자자가 주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이 정말 이러다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더리움 병합 테스트가 90% 완료됐다라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반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5가지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멀지인데 현재 90% 완료된 상태다. 구얼리 테스트넷 병합만 남겨두고 있는데 곧 완료될 것이다. 병합이 완료되면 검증인은 추후 이더 2.0에 예치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구얼리 테스트넷에서의 병합이 8월 11일쯤으로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예정대로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어쩌면 9월 19일 대망의 메인넷 지분증명 전환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월 11일쯤 구얼리 테스트넷에서의 전환까지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더리움 시세에는 아주 많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홀더분들 또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미국 SEC가 외신 크립토 미디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두 가지 정도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SEC가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등을 내부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정 암호화폐 상장 발표 전에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최소 25개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1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이 윤리적 의식이 무감한 거지 같은 인간들은 동서양 가릴 것 없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SEC가 이번 코인베이스 내부 거래 혐의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9개를 증권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국내에서는 인기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서 이름이 생소하고 대부분 자코인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SEC는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든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하든 사기는 사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SEC가 글로벌 바보 천치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뭐가 증권인지 아닌지 이걸 명확하게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관련 종목들을 증권으로 자체 분류하면서 규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나름 증권 분류의 기준이 있다라는 점을 세상에 내보인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궁금증은 남습니다.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면 전부 다 증권이 되는 것인가? 이런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없습니다. 어쩌면 SEC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번 코인베이스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이번 사건이 다른 디지털 자산의 증권과 이 상품 분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SEC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요즘 SEC와 밥그릇 다툼 엄청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CFTC가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서 당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상당히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SEC가 주인공인 소식, 단연 리플 소송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한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는데 SEC는 사라네폰 판사가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을 거부하면서 힌먼 스피치 등 내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을 뒤집어 달라고 이 상급자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미친놈들 같습니다. 이게 무슨 공식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폰 판사가 불리한 판결을 하면 토레스 판사에게 징징거리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토레스 판사가 뒤집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번에 걸쳐서 네폰 판사는 동일한 판결을 내리면서 나름의 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기관 내부 기밀보호 특권으로 이 힌먼 스피치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공개 명령을 하면서 이제 좀 공개해라. 그따위 주장 이제 하지마. 이런 명령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게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이라는 되도 않는 SEC의 논리를 하나하나 각계격파 박살을 내면서 공개 명령을 한 겁니다.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SEC가 같은 문건을 놓고 지금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공개 거부를 했던 것을 네폰 판사가 번번이 박살내면서 기각을 했던 겁니다. SEC 하는 짓이 물론 바보 천치 같긴 한데 SEC 역시 토레스 판사가 사라 네폰 판사의 명령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자체 판단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걸 알고서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은 시간 끌기, 지금까지 SEC가 끊임없이 견지하고 있는 이 시간 끌기 전략의 연장선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서도 암호화폐 규제권과 관련해서 명확한 법안 처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자체 침몰할 수는 없겠다, 이런 심리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상황에서는 CFTC가 밥그릇을 더 챙겨가겠다라고 들고 일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주저앉기라기보다 시간을 끌어가면서 상황을 좀 바라보겠다, 이런 심리가 깔려있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토레스 판사는 SEC의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끌지 않고 며칠 안에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진짜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 토레스 판사가 네폰 판사에 힘을 실어줄 경우에 이제 힌먼 스피치는 진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SEC가 이런 결정까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제2항소법원까지 간다라면 이게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과연 그런 미친 짓까지 진짜 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 SEC가 뭘 기준으로 어떤 걸 근거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지가 힌먼 스피치가 공개가 되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다 까발려진 상황에서 약식 재판이 진행된다라면 XRP의 증권성을 따지는 것도 쟁점이지만 소송의 정당성, 그러니까 이게 기소가 제대로 요건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부분 역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분위기 보면 이제 정말 많이 왔구나, 거진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 바라보시면서 좀 더 기운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